또 하나의 논란은 이겁니다. 자, 전직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해서 논란입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의혹 제보 전직 보좌진, 타 보좌진들과 극심한 갈등, 근태 문제가 상당했다. 또 다른 제보자, 허위사실 및 악의적 내용 다수 언론사의 제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갑질 제보 보좌관 고소, 변기 수리보다 더한 최악의 갑질이다. 주진우,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메시지는 국민 갑질 정부다. 박미영, 자당 보좌진들까지 악마와 인면수심 막장극이다 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승민 최고, 이 전직 보좌진 법적 조치를 두고서도 논란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불가피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어쨌든 지금 일파만파 뭔가 의혹이 확산되는 모양새고, 네. 사실은 그 전직 보좌진들의 어떤 취재에 의해서 계속 이제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얘기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었고 허위 사실을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 역시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나 어쨌든 오늘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논란은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의 증인 채택을 왜 거부했냐라는 데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곽규택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목인데, 야당에서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확인 위해 강선우 전 보좌관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증인 채택을 왜 반대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곽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대목인데, 김기용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직 보좌진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하자라는 야당 요구를 또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통해서 내 말이 맞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인데요. 아쉽게도 민주당은 수적 다수에 의해서 청문 증인이나 그다음에 참고인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자료 제출에 의해서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의문점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자들이 김민석 총리에게 밥을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청문회에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무청문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총리입니까? 그 사람이 장관입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굉장히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 다수,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차피 처음이니까 여당 마음대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해두게, 이게 약간 낙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는 거는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아니면 야당이 부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2억 원 관련해서 장모님한테 장모 찬스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증여세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낸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오후에 계속 버티고 안 내다가 우리 국민의힘 쪽의 청문위원들이 사실상 보이콧 했습니다. 그런데 안 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뭐랍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떳떳하면 그거를 소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증여세 관련된 납부한 그 증빙 서류를 내십시오. 그겁니다. 결국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그 문제, 그런 인식 그 자체가 단지 야당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 채택을 거부한 대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증인 채택 그분이 와서 증언을 했을 때 벌어지게 될 장면을 보면 이게 인사 청문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이냐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대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직 보좌관이란 분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야당에서는 계속 확인하는 내용으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에 반대되는 얘기, 다른 정황, 또 사전에 강선우 후보자 측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또 보좌관에게 대해서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하거나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매우 제한된 하루 청문 일정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보좌관의 진술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만 하다 끝낼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기된 내용이 있으니 후보자의 설명과 오늘 소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직 보좌관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청문회 자리에 그 전직 보좌관을 불러 세워서 후보자를 망신 주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이 당이 이렇게 계속하는 방향으로 청문회가 그렇게 간다면 애초에 청문 취지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빠져버려서 국민들께 보여준 게 그 갑질이 사실이나 아니냐 이것만 하루 종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걸 왜 여당이 판단하는지가 문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증인 채택을 다 지금 거부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그런 방식을 또 답습하려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강선우 후보라든지 또 이진수 후보, 정은경 후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이 후보자의 의혹을 해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른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애매한 지점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데요. 함께 보시죠. 허종식 의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괴롭히는 것 같아 분노한다. 강선우 의원실 선임 비서관 모친,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딸이 2년 가까운 기간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두둔, 뭐 모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허종식 의원. 자, 야당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동료 보좌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근데 예. 오히려 그들의 미래까지 막았다면 이거는 정쟁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2차 가해죠. 피해자 악마화죠. 그리고 그렇게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을 증인 채택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말씀드렸듯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폭로고 정쟁적인 사안이 아니다. 내부 부조리와 피해를 폭로한 사람을 문제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행동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그동안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단기조를 채택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 보좌진을 악마화하면 민주당의 다른 보좌진들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여당 내에 이 보좌진이 의혹을 폭로한 건데 2차 가해와 이 피해자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러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논문 베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1차 내각 인선을 보며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으시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수많은 검토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죠가 돌아올 때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들이 완벽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몇 장관 후보자들의 이 논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대표적인데요. 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온 거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미련만 붙인다면 바람직한 자세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이 높다라는 발언은 딴 나라 얘기 같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까지 나왔는데 박세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의혹이 나왔는데 뭐 괜찮은 후보자라고 포장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후보자를 검증하고 뭐 추천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추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제 수많은 요소를 계속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뭐 계속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뭐 거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또 한번 고심을 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일화를 저는 소개를 해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외에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좀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선우 의원의 평소 성정이라던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저는 뭐 그것까지 2차 가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뭐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일방의 주장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도 뭐 2차 가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그 갑질 사건이나 미투 사건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존재를 하죠. 근데 그 가해자가 직접 안 나서더라도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피해자가 잘못이야,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려워,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인 겁니다. 많은 장면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1년의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피해자들을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갑질 사건 터지니까 강선우 이제 후보자는 후보자의 품격을 지키려는 것 같아요. 뭐 피해자 쪽을 공격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인물들이 그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될 2차 가해 병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온갖 부적격 사유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인지 정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인사를 봤을 때 보온 인사 또 그 어떤 자질과 능력보다는 보온에 초점을 둔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저런 보온성 발언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야당의 공격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이 게시한 글 중에 이런 장관 되겠송이라는 게시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이진숙, 이종석, 김영훈. 이진숙은 표절왕, 이종석은 과속 중독. 김영훈은 전가오범. 모두 부적격. 부르덕인 사도 정부 안에 가득해 강선우, 권오을, 정동영. 강선우는 갑질왕, 권오을은 허위글로. 정동영은 태양광 몰빵. 국민검증각 오해. 야당이 제작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이 청문회에서의 해명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